반갑습니다. 김효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회계사 장점 4가지에 이어서 단점 4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단점이 뭐냐? 단점이 있다고? 전문직 회계사 돈 많이 번다는데 단점이 있다고? 단점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주고 몸 편하고 그런 직업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 다 그거 했지. 그런 건 없습니다. 회계사 단점이 4가지가 있는 건 물론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점 알아두시고 세무회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다 좋다는 전문직 회계사 단점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업무 강도. 여러분들 업무 강도라 하면은 이게 사실 당연히 다 힘들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로 우리는 회계사는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60시간에서 70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 됩니다. 그 이상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로 잡고 제 경험에 의해서는 거기서 그 비지 시즌 기간이 거의 한 달에서 2달,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2달 동안은 60시간, 7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70시간 일하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일하는 것인가? 하루에 10시간씩 주 7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7일 다 일해야지 70시간입니다. 70시간 이상 일한다. 그럼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삶이 전혀 없는 거죠. 밥 먹는 시간 아껴서 운동하고 똥 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부서에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10명 중 1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이게 부서나 아니면 제가 있는 K만 제도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이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가정을 이루고 하는 사람이 적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다. 가정까지 이루려면은 빡세다. 이런 점이지요. 이렇게 쉬는 날이 없이 주 7일을 일을 하려고 하면 강한 멘탈이 있어야 돼요. 거의 난 귀 닫고 눈 닫고 일만 해야지 이게 버틸 수 있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이직하고 2, 3년 있다가 이직하고 그런 게 태반이에요. 상당히 턴오버, 이직률이 심합니다. 그만큼 업무 강도가 세다. 그럼 두 번째 단점은 뭐냐? 회계사는 전문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계사가 전문직, 당연히 전문직이지. 미국 연방정부의 법에 의하면은 이 전문직들은 연봉을 줄 수가 있어요. 연봉을 저희 시간당 임금 대신에 연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수당을 하는 것도 그냥 연봉으로 다 합쳐가지고 연봉으로 딱 1년에 얼마 줄게. 그러면 웃긴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연봉 쓸 때, 연봉 계약할 때 어떤 게 나오냐? 여러분들이 연봉 나오죠?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초과 업무를 얼만큼 하는지는 계약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웃깁니다. 미국에는 사실 웃기죠. 약간 이 노동법이 약하긴 한데 유럽에 비해서는. 유럽은 무조건 40시간 이상 일하면은 초과 수당을 줘야 돼요. 초과 수당은 원래 받는 임금의 50%, 그러니까 150%를 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 시키겠어요? 일 안 시키지. 그럼 미국은 뭐냐? 연봉으로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추가 업무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업무량은 있긴 하지만 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 어디 계약서에 정해주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초과 업무를 하는 거는 연봉 협상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은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웃긴 점이 뭐냐? 인턴은 사실 이렇게 전문직 연봉 협상이 안 됩니다. 연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1시간당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을 잘하면 이제 풀타임 스태프 사원이 되겠죠. 웃긴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비지 시즌에 인턴으로 일을 하면은 초과 수당이 엄청납니다. 초과 수당을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씩 하면은 오히려 사원, 풀타임보다 그 인턴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한 달에 한 4,500씩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초과 수당이 많으니까. 이런 웃긴 점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연금, 여러분들의 보험, 그런 거는 베네핏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월급, 통장에 들어온 돈 차이는 오히려 인턴이 사원보다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연봉으로 받는 거랑 시간당으로 받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이런 여러분들의 연봉으로 협상을 했을 때 초과 업무를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결국에 시간당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연봉이 많은지 없는지는 잘 확인이 가능하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바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단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뭐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항상 배워야 됩니다. 물론 노하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배운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노하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지만,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세법이 많이 바뀌었지요. 법인세 줄여지고 뭐 원래 있었던 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했다고 새로운 법이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썼던 거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법은 또 새롭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는 다 버리고, 없어지면 버리고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죠. 뭐 아무나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배워야 되고, 누가 뭐 잘 가르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회사가 고용해서 가르쳐 주고 비용이 나가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뭐 짬이 안 통해요. 법은 바뀌면 다 처음이야. 여러분들 새로 대학교 졸업한 애들 말이 막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뭐 새로운 졸업생은 빠릿빠릿하게 배웁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10년, 20년 하면은 빨리빨리 프로그램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게 바로 단점입니다. 물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왜냐? 뭐가 바뀌고 뭐가 없어지면은 나는 1년짜리 사원이랑 똑같이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압박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단점 세 번째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통령이 바뀌면 세법 따로 배워야 됩니다. 또 따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단점 네 번째는 뭐냐? 빌링 아워라고 합니다. 빌링 아워. 여러분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여러분들이 하는 회계법인에서의 회계 업무는 뒤에서 하는 보조 업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계 업무를 함으로써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바로 받는 그런 업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의 모든 시간들은 어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했냐,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 일일이 다 시간을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똥 싸는 시간까지 물론 보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간 하나만큼 내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즉,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컴퓨터에 앉아 있다고 일을 한 게 아니야. 내가 일을 했으면 정확하게 어디 무슨 업무를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가만히 팅자 놀고 있으면은 뭐냐, 이게 나중에 다 업무 평가에 들어가서 이게 상당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원래 할 업무를 안 했다? 그럼 바로 인사고과에 들어가죠. 그리고 반대로 회사가 뭐가 잘 안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면은 일할 게 없어. 일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프로젝트가 없는데. 그러면 가만히 이제 애드민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보조 업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런 업무는 나중에 뭐냐? 내가 돈 되는 업무를 안 했으면 다 인사고과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10시간이라 쳐봅시다. 10시간인데 내가 처음 들어가는 업무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산 자체가 적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원래 10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20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압박감이 장난 아니죠. 그냥 예산을 빵꾸 안 내려고 고생을 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모든 시간을 보고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은 이게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만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죠. 특히나 인사고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게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즉, 내가 일이 많든 일이 없든 항상 내가 돈을 버는데, 회계법인이 돈을 버는 실제적인 업무에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딱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 맞지. 그래서 이렇게 빌링 아워, 여러분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 시간,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압박이 심하다. 이게 단점 네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 업무 강도가 세다.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그 이상도 가는데, 한 달에서 2달까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아기를 키우거나 가정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계사는 전문직, 즉 연봉으로 협상이 가능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과 업무는 어느 정도를 더 할지 알지 못하지만 연봉은 정해져 있다는 거. 즉,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사실 내 시간당 임금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실망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세법.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바꾸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원하면 이제 국회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즉, 다시 배워야 된다. 바뀌면 다시 배워야 돼요. 새로 만들 때 예전에 있던 거 돌려 안 씁니다.
예전에 썼던 거는 잘 안 씁니다. 그러면 또 새로 뭐 신기한 거 뭐 창의적으로 하겠죠. 창의적으로 한 거를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법전에 했던 거 아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배워야 됩니다. 즉 회계사가 되는 순간부터 꾸준히 계속 하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시간을 쏟아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 빌링 아워. 여러분들의 시간 모두, 여러분 쓴 시간 모두는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에 청구할 시간을 다 일일이 딱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책상에 8시간 앉아 있었다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8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일할 때 안 쓰고 엉뚱한 데 하다가 시간을 뭐 아무것도 못 썼다. 그러면 이 시간들은 나중에 다 시스템에 남아서 여러분들 인사고과에 남을 겁니다. 즉 내가 8시간 동안 무조건 효율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가만히 좀 천천히 일할 거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인사고과가 완전히 개털된다. 이런 점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점 4가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